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의견서를 작성하는 이유 및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형사 고소를 당하면 의견서를 왜 제출을 해야 될까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형사 고소 사건 초기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업무방해, 사기 등 다양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장 접수 이후 별다른 대응 없이 경찰 조사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소인 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권 행사와 절차적인 균형 확보인데요.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피고소인이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의 편향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에서 경찰은 고소인 진술 및 자료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의견서 제출은 수사기관이 균형 있게 사건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불송치 결정을 유도하거나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서는 불송치, 그러니까 무혐의 결정을 경찰로부터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부인보다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 및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개요 및 피고소인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피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고소 내용의 요지 등을 간결하게 서술을 하시고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식의 서두로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반박인데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관련 자료, 또 문자,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 그런 부분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명예훼손, 사기 등의 구성조건 해당 여부 및 사실관계 및 법리의 검토입니다.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이라든지 사실적시 허위사실 여부라든지 또 전파 가능성, 또 특정성 등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사기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라든지 편취라든지 그러한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찰의 수사 방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CTV라든지 통화 기록이라든지 제3자의 어떤 참고인 진술이라든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주변의 가게에 대한 CCTV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통화 내역에 대한 분석을 요구합니다 라는 내용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고소인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며 본인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조속한 무혐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결론을 맺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소인 의견서 제출 시기 및 방식입니다. 제출 시기는 가급적 고소장 접수 후에 고소인 조사 이전 또는 이후 즉시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경찰 수사 진행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제출 방식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제출 후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수동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입증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라든지 사기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초기 의견서 제출이 핵심적인 어떤 피고소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초기에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넣기 전에 어떤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